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비료에 대해서 기량작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비료에 대해서 뭐 기량작용이라든가 상호작용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비료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식물에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질소는 세포를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성장하게 되면 잘 자라게 하는 것이 질소입니다. 질소. 그 다음에 이제 인산은 그 힘, 에너지를 준다. 식물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힘있게 할 수 있도록 그 에너지를 이제 주는 것이 인산입니다. 인산. 그 다음에 가리는 이제 칼륨이죠. 칼륨. 이건 세포벽을 견고히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식물이. 그래서 세포. 요 가리는 칼륨이라고 합니다. 칼륨. 그 다음에는 뭐 황은 또 맛, 색, 향기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붕소는 뭐 전분이라든가 당분 이런 것들 이동을 이제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붕소입니다. 붕사 뭐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칼슘은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있는 그 팩틴이라는 것이 팩틴 이걸 꽉 잡아줍니다. 그래서 단단하게 해주는 것도, 아까 그 카리는 이제 견고히 해준다 하고 세포벽을 견고히 해주는 거고, 칼슘은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있는 그 팩틴이라는 그 성분을 이렇게 하죠. 꽉 잡아주는, 틈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두병과 이제 열과 이런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또한 그렇게 꽉 잡아주다 보니까 틈새가 없으니까 병균들이 거기에 침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칼슘은 이제 6월부터 이제 치기 시작하죠. 염화칼슘, 뭐 탄산칼슘, 뭐 초산칼슘 이렇게 등등 이렇게 살포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칼슘은 단단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 자람을 칼슘 자체로 봤을 때 이제 자람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칼슘이 이제 식물에 흡수하는 기간이 한 50%에 흡수한다 보면 한 4일에서 일주일 갑니다. 일주일. 그 다음에 뭐 마그네슘은 뭐 1시간에 20%, 뭐 요소는 4시간 정도 50% 하는데, 그렇게 이제 흡수율이 늦다 이러니 늦게 천천히 하기 때문에 식물이 자라는데 큰 영향을 주진 않는다 이거죠. 그러나 계속 칼슘만 주게 되면은 식물은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히 자라게 줘서 견고해주고 고두병도 예방하고 또 병균들이 침범도 못하게 하면은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칼슘 보면 이제 뭐 염화칼슘 있잖아요. 염화칼슘이 저희 뭐 푸대로 사놓고 씁니다. 물론 봉지 뭐 이런 데 넣어서 이제 파는 것도 있죠. 칼슘제들. 그리고 가격면 뭐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는 뭐 칼슘을 뭐 그냥 계속 사다 놓기만 해가지고 어저께 우리 마이스터 대학 동료분께 한 푸대 팔아먹었어요. 25,000원. 그래서 이제 염화칼슘은 순수한 칼슘 효과를만 이제 크게 하는 거예요. 염화칼슘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칼슘만 효과를 이제 보기 위해서는 염화칼슘을 쓰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질산칼슘이 있어요. 질산은 아까 얘기했죠. 질소는 성장이죠. 성장 세포 성장을 하는 거 잘 자라게 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과일 이제 비대가 되는 거죠. 비대. 그래서 질산칼슘은 과일 비대의 효과가 크죠. 그러니까 크기만 하는 거지. 질산칼슘을 주게 되면 식물이 크기만 하는 거예요. 크기만 하면은 뭐가 또 문제가 되냐? 약하게 크는 거죠. 그냥 막 자라게 되니까. 그러니까 병들이 또 덤벼드는 겁니다. 병균들이 덤벼들고, 물론 뭐 옆에 있는 질산칼슘은 칼슘이 조금 이제 영향을 줘요. 아까 염화칼슘은 칼슘이 효과가 높다 그랬고, 질산칼슘은 질산이 효과가 더 이렇게 많게 돼 있어 가지고 막 자라게 된다. 막 자라게 되면 비대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과일은 너무 또 자라면은 또 맛이 덜하고, 식물도 너무 자라게 되면
과일 달리는 과일이 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화분화도 또 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생식생성을 하지 않고 영양생식으로 나무가 변해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 줄 때는 이런 질산 칼슘을 줄 때는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칼슘제는 우리가 전착제를 이제 넣지 않고 혼합하지 않고 쓰는 것이 이제 원칙이다. 혼합하게 되면은 효과가 이제 낮아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같은 데를 보면은 이제 혼합해야지 효과가 아주 높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가 많고, 물론 뭐 저희 학교에서도 마이스터 대학에서도 또 우리 실전에서 하는 마이스터 선생님들은 이제 또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다른 또 이 선생님들은 또 이걸 전착제를 혼합하면은 효과가 낮아진다,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 칼슘이 이제 중심적으로 얘기한다면 인산하고 황하고는 칼슘제는 혼용하면은 안 된다. 다시 말해서 농도가 낮아지거나 아니면 이제 엉켜이기 때문에 인산, 황산은 가급적 혼용하면은 안 된다. 가급적이 아니고 혼용하면은 안 되는 거죠. 효과가 없는 것이죠, 엉키니까. 또 하나 이제 꿀팁이 되면은 황이죠, 황. 이 지금 하우스가 저기 이제 하우스를 하나 이제 580만 원 주고 쓰였어요. 이 파이프는 이제 42mm 짜리입니다. 42mm. 그리고 뭐 이 비닐은 이제 좀 두꺼운 거 뭐 한 10년간 나는데 10년은 안 가는데, 안 갈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확실히 몰라요. 가봐야 아는데. 근데 우리가 이 사과밭에서 뭐 황을 치잖아요. 황. 마그네슘 또 칠 때는 황산 마그네슘 뭐 이렇게 치는데, 이 황이 맞으면은 이 비닐이 뚫어진대요. 그래서 그건 좀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팁으로 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황 치실 때 비닐하우스 있는 부근에서는 좀 더 조심스럽게 치시기를 이제 바라면서 제가 이제 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칼슘제는, 칼슘은 강알칼리입니다. 강알칼리라는 것은 알칼리라는 것은 우리가 산도로 보면 1에서 7, 6.69까지는 뭐 1에서 7 밑으로 미만까지는 이제 산성이라 합니다. 산성. 그리고 우리 가온의 사과에서 필요한 것은 5.5에서 6.0입니다. 6.0. 사과에 관련된 산도는 그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흑토랑에 나와 있어요. 흑토랑에 나오면 이제 각종 자료들이 이제 나와 있는 곳이 우리 인터넷에 있습니다. SNS.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7 이상, 7도 안 돼가죠. 8, 9, 10, 11, 13, 14까지 했는데, 요거는 이제 알칼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넘어질수록 강알칼리성, 염지성이라고 그러죠. 이 강알칼리성이에요. 강알칼리성. 그러니까 이 칼슘제는 강알칼리성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만들어진 게. 그러면은 산성에 있는 농약은 뭡니까? 뭐 5.5에서 6.5 이 안에서 농약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럼 그거하고 혼용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산성이잖아요. 산성인 농약과 알칼리성인 칼슘제와 칼슘과 혼합하면은 중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중성이 되면은 뭐 효과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칼슘을 칠 때는 단용으로 치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약제를 치실 때는 이제 좀 힘들잖아요. 뭐 시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단용을 안 치고 이제 혼용 하는데, 칼슘제만큼은 이렇게 혼용을 하지 않고 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칼슘제도 이 육아기 때 치게 되면은 이 동록이 또 발생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 또 햇빛이 강한 날은 기흉이 많이 벌어짐에 따라서 옆에 있던 공변세포가 풍선처럼 불룩해집니다. 여기서 약재가 닿게 되면 이제 터지게 되는데,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서는 또 약재 칠 때 약재를 혼합하는 비율을 좀 낮춰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흡수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요소는 한 50% 흡수하는데 4시간 정도.
예를 들어서 이제 인산은 이제 뭐 7일에서 11일 굉장히 늦죠. 늦고 카리는 뭐 4일, 칼슘은 4일에서 7일, 또 마그네슘은 1시간에 한 20% 정도. 이것은 한 50% 정도의 흡수를 할 때의 그 시간 걸리는 그 흡수 기간이 흡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흡수 시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기량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기량작용. 기량작용을 우리 카리와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은 이제 기량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약을 예를 들어서 칼슘을 쳤다 얘기죠. 칼슘 쳤는데 한 5일 전에 쳤다 얘기죠. 그런데 마그네슘을 지금 또 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칼슘과 마그네슘은 기량작용이 하는데 서로 방해를 하는 것이죠. 마그네슘은 이제 칼슘의 그 역할을 못하게끔 이제 하게 되고, 이러한 그걸 하기 때문에 기량작용이라는 건 서로 방해를 주는 거예요. 너가 하려고 하는 목적을 이행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행 못하게 하면 그 사람이 이행 못하면 그 나무에 대해서 뭐 칼슘 효과를 주려는데 칼슘 효과를 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마그네슘 뭐 1시간에 20% 흡수한다. 그 다음 카리는 한 50% 흡수하는데 4일 걸린다. 칼슘은 4일에서 7일 걸린다. 이런 것을, 그래, 그래서 칼슘이 뭐 완벽하게 다 먹는다 하면 10일 이상 걸리다는 거죠. 그 10일 걸린 이상 그러면 약을 어떻게 쳐느냐. 마그네슘 먼저 치고, 마그네슘은 1시간에 20%니까 5시간이면 뭐 100%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면 다, 요소하고 마그네슘은 하루면 다 약을 다 먹었죠. 그러니까 딱 뿌려놓은 살펴해 놓으면 약을 다 먹어요. 그 다음에 뭐 칼슘을 그 다음날 쳐도 되죠. 뭐 또 내일 비가 온다 해도 뭐 오늘 하루면 약들이 흡수를 다 하니까 그냥 다 쳐놓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하시면은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간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인산, 예를 들어서 그 시간, 요소, 뭐 카리는 4일 걸리니까 칼슘하고 카리는 기량작용을 한다 그랬어요. 요것도 시간을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카리를 그러니까 카리 같은 경우에는 토양에 주고, 예를 들어서 칼슘은 잎에도 줘. 이렇게 또 해도 돼요. 그러면 직접 만지지는 않잖아요. 직접 만지지 않으니까 된다. 이렇게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토양에 주는 거하고 잎사귀 주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렇지만은 캡을 시간을 이렇게 두는 것이, 그러니까 서로 만나서 서로 싸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편차를 두고, 예를 들어서 카리를 줬다면 카리는 한 8일 정도 걸리면 다 먹으니까 8일 후에 칼슘을 치든지, 칼슘은 했으면 카리하고 한 10일, 10일 요렇게 기간을 떨어져서 사용하면은 서로 기량작용 기간에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그네슘은 보통 이제 6월 전에 마그네슘을 줘요. 마그네슘은 잎을 왕성하게 하고 광합성 작용을 하고 다당류를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잎이 너무 왕성하게 되면은 그런 역할도 하지만은 나무가 수세가 너무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월 전까지만 마그네슘을 이제 주고, 6월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계속 준다 하면 착색의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러니까 6월, 8월 이렇게 될 때는 이제 인산, 황산가리 이런 게 있어요. 황산은 뭡니까? 아까 맛과 향과 그거 가리는 탄탄하게, 이러니까 맛이 나고 탄탄하게 하는 건 황산가리다. 황산가리는 또 이렇게 질소하고 이제 또 기량 작용을 해요. 그래서 황산가리를 하고 있는 황산가리를 주게 되면은 황산가리가 질소, 과일이 이제 먹고 막 클라 하는 걸 못 먹게 만드는 거예요. 황산가리가. 그래서 이제 과일들이 이제 홍로 같은 경우에, 야들은 이제 이거 줘놓으면 질소를 많이 먹지 않으니까 과일이 이제 숙성이 좀 잘 돼요. 숙성이 좀 잘 되는데, 우리가 질소를, 예전에는 또 이래요. 예전에는 이제 질소질을 많이 주면 사과가 크기는 한데 맛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맛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질소를 많이 줘도 과일이 맛과는 관계가 없다. 우리는 이제 맛이 없고 뭐 빨리 확 자랐으니까 그런 생각이 또 드는데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적이 있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이제 또 이제 수확기 정도 돼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확 40일 전까지 이렇게 황산가리를 이제 줘도 주는 것이 좋겠다. 뭐 이 수확기 정도 돼서는 물론 제초 풀 뭐 이렇게 놔두고 같이 이렇게 빨아먹게도 해야 되고, 물을 또 주지 말아요. 한 40일 전까지는. 왜냐하면 이 과일을 또 이 물을 많이 먹으면 사실 그거는 과일이 맛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가 많이 올 때 과일을 따 먹어 보면은 꾀라면 아실지 모르겠네.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깨라 그러나? 따 먹어 보면은 비 온 다음날 맛이 없어요. 그런 맛이 없고, 가뭄이 들고 이럴 때는 먹으면 아주 달게 느껴집니다. 오늘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뭐 특별하게 뭐 다 아시는 걸 거예요. 다 아시는 거고, 이 중에서, 기량작용을 한다. 기량작용. 다시 말해서 카리가 칼륨입니다. 칼슘, 마그네슘. 이 세 개는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알아주고, 그 다음에 이 비료들이 흡수하는 시간, 예를 들어서 요소는 4시간이고 인산은 7 내지 11일 걸리고, 그 다음에 칼륨은 4일, 그 다음에 칼슘은 4일에서 7일, 마그네슘은 1시간에 20%씩 이제 흡수를 한다. 요걸 이제 꼭 아시면 되겠습니다. 요거하고 칼슘의 역할, 질산 칼슘은 그러니까 막 자라는 거, 세포를 확증시켜 막 자라게 하는 것이 질산칼슘. 그 질산에 주가 있다는 얘기죠. 목적이 있다. 키우는데 목적이 있다. 그 다음에 염화칼슘은 칼슘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칼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탄탄하게, 세포가 단단하고 병균이 못 오게 하고, 아까 팩틴이라는 거 있었어요.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있는 거. 그것을 단단하게 해주고, 그러다 보면 뭐 병들이 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주는 역할이 있고, 인산의 목적이 있고, 칼슘이 약간 이제 뒤따라서 이렇게 제어를 해주는, 그러니까 탄탄하게 해주는 그런 것이 있다.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독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